안녕 얘들아. 선생님은 A다 원장 선생님이야. 선생님 저번에 첫 번째 시간 안내문 도표를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니까 많이 안 들은 학생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저번 주부터 호윤쌤이 너네들한테 그 유튜브 영상을 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에 요 영상을 대입 파악을 준비했어. 왜냐면 물론 안내문 도표를 잘 따라온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안내문 도표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어 약간 난이도 조정을 했어.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뭐 무관한 문장 그리고 대입 파악 이렇게 두 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문의 대입 파악이라는 거는 주제를 파악하는 건데 그 부분을 먼저 조금 깊게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관한 문장 그리고 빈칸 뭐 순서 배열 이런 걸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대입 파악만 10문제 정도를 풀고 이제 수업을 끝내려고 해. 근데 대입 파악은 정말 말 그대로 문장의 목적, 주제 그리고 제목을 파악하는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어, 안내문 도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부분보다는 난이도가 높지만 앞으로 니네가 배워야 할 모든 모의고사 유형에서 제일 약간 난이도가 낮은 근데 요게 만약에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유형들도 풀 수 없는 요런 이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서 선생님이랑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선생님이 글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대입 파악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또 잘 말을 안 듣네. 잠시만요. 그치, 대입 파악. 대입 파악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주제, 제목, 요지를 파악하는 걸 우리가 대입 파악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 첫 번째도 보면 목적도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보면은 여기 목적이라고 해서 목적은 보통 18번 문항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이제 대입 파악을 푸는 문제는 사실 방법이 다 똑같아.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소재를 파악하는 거야. 이게 뭐 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바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파악한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읽는 거지. 근데 만약에 첫 두 문장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마지막까지 그게 흐름이 똑같이 연결돼서 정답을 우리가 도출을 한다고 쳐봐. 근데 첫 두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으로 내가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요 안에 있는 문장을 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만약 선생님이랑 같이 어, 모의고사의 핵심 키워드를 파악한 애들은 요렇게 풀었을 때 왜 좋지 않은지를 벌써 눈치를 챘을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지? 모의고사는 단 70분 동안 28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아주 시간과의 싸움인 그런 그런 시험이야. 거기다 우리가 70분 중에 20분은 다 듣기에 소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분 동안 28지문을 다 읽어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니네가 첫 두 문장이랑 마지막에서 주제를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가운데 읽기 시작한다면 이 유형은 거의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첫 두 문장이라 이제 파악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영어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한글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영어일 때는 사실 우리한테 힌트로 줄 게 별로 없어. 왜냐면 우리가 영어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한글일 때는 우리한테 힌트로 제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여길 먼저 읽고 들어가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제품 홍보겠죠. 두 번째는 결함에 대해서 사과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 이거는 보증서의 변경 얘기는 무상수리 요청 거절이 아주 중요한 거겠죠. 자, 여기까지 가고 우리가 이제 첫 두 문장 할게요. 여기가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가 해석이 돼야 돼요. 비록 우리가 유감이래. 이걸 미안하다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이런 목적 문제에서는 유감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감상. 유감이야. 너가 지금 너의 요 레이저인가 봐. 뭐 이거 몰라도 돼. 얘가 지금 여기 다 제품에 대한 거니까 어떤 제품이겠지. 이게 바로 힌트 활용법이거든요. 너의 이런 제품에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유감이래. 근데 중요한 게 유감일지라도야.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어투가 나올 텐데 여기 지라도가 나오면 뒤에는 네가 문제를 가질지라도 나는 그걸 해결을 못 해줘가 많을 대다수 이제 문맥적으로 나올 판단할 그런 몫이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나는 regret. 나는 후회한다. 아야, 나는 후회한다. 근데 이걸 후회한다라고 모르는 애들도 그냥 일단은 몰라도 돼. 뭐해서? 알려서. 너에게. 사형식 구조인 게 보여야 돼. 우리가 not repair it. 그것을 수리해주지 못할 수도 있대. free of을 찾은 진짜 외워야 돼. 이 18번 한마디로 목적 문제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건데 무료로. 우리 아까 이거 본 거 같지 않아? 뭔가 고장이 났고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그것을 무료로 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서 미안하대. 잘 봐봐. 5번 봐봐. 우리 아까 정리하고 왔잖아. 제품을 무상수리 요청을 거절. 맞죠? 나 우리 못한다. 무료로. 자, 우리는 그러면 두 번째 문장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서 주제뿐만 아니라 소제뿐만 아니라 주제까지 다 파악했어. 선생님이 아까 첫 문장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너가 알려쳤다시피 이거 몰라도 되는 거야. 설마 이거 해석 못해서 막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레이저, 이 제품이겠죠. 여기 레이저랬잖아. 그 레이저는 여전히 보상 아래 있어. 뭔가 얘네가 지금 보증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니네가 요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보상 아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무료로 리페어할 수 없어 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야. 뒤에 절대 역접이 나오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랑 역접이지. 너 보증서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만 뭐겠어. 우리 못 해준다. 이 얘기잖아. 봐봐. 보증서의 기간이 broken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아서 우리 너 거 못 해결해줘. 잖아요. 5번 찍고 가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요새 막 벗이나 하우에벌로 갑자기 역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너네가 나한테 이럴 수도 있어. 선생님, 이 하우에벌도 역접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앞문장과 뒷문장과의 역접이야. 봐봐. 얘는 너 지금 워런티 있어. 거든? 너 워런티 보증서 있어. 근데 그거 적용 안 되라니까 요 문장 사이의 역접인데 나중에 지금 흐름 사이의 역접을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야, 너 내가 이거 해결 못 하는데 그런데 땡땡 마트에 가면 너 프리로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거기 가봐. 이렇게라도 역접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실제로 요게 지금 아직도 너 거 못 해결해 준다는 의미인지.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할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해. 보증서에 어떤 뭐 계약이나 용어 같은 거를. 봐봐,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한대잖아. 그럼 연결이 되죠. 그죠? 아, 우리가 네 거 문제 해결 못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그런데잖아. 사과를 하면 여기서 고쳐줘야 된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역접이 일어났잖아. 또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역접이니까 흐름 사이의 역접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보증서 따를 수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라야만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보증서에 이 가운데를 읽진 않았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무료로 못 해준다는 내용이 나왔겠지. 읽지 않아도. 설마 이 뒤에 우리 보증서를 따라야만 해를 보고 보증서 뭔가 이거 고쳐준다는 내용인가? 라고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 앞에 문장과 이어지지 않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딱 첫 문장만 보고 바로 사실 10, 30초 안에 찍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던 거죠. 자, 이거 선생님이 1분 줄 테니까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시작! 자, 스탑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정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일단은 요것도 역시 너무나 땡큐하게 한글이야. 그리고 주제를 파악을 하라고 했으니 보세요. 효율적인 고객 관리 요령.
근무 환경의 중요성, 그 다음에 시설 관리자의 다양한 임무, 그리고 다양한 임무라는 건 얘 임무를 나열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만약에 한 가지 임무를 가지고 서술을 한 글이라면 이거는 절대 주제에 적합하지 않아. 이해됐죠? 주기적인 안전훈련성의 필요성. 안전훈련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선 키워드가. 그 다음에 직원 연수 프로그램의 문제점. 얘가 막 이거 싫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인 거야. 자, 가볼게요. 일단 첫 문장을 읽어야 되겠죠? 여기서 보니까 뭔가 시설 관리자라는 느낌이 빡 들어. 근데 우리가 3번에서 시설 관리자를 봤기 때문에 3번 찍으면 망하는 거야. 보통 애들이 이제 여기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봤던 단어가 있는 보기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첫 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기 주제인데 should가 있잖아요. should. 봐봐, 우리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have to 이런 애들이 있으면 반드시 얘는 주제랑 직결되는 문장인 거야. 그러면 얘를 해석을 했으면 사실 해석이 완벽하게 됐으면 넘어가도 돼. 주제가 파악이 됐으면. 시설 관리자들은 알아차리고 이점을 가져야만 해. 이용 가능한 자원을 도와주는 우리의 회사가 그 어떤 안전 이슈의 난제를 축소시키도록 돕는 그러면 이용 가능한 자원의 이점을 가져야만 한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미 세이프티 이슈가 나왔어.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안전 이슈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거를 뭔가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자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사실 여기까지 말고도 안전훈련의 필요성이라는 건 4번이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문장에서 네가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흐름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라고 했잖아. 그럼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항상 그 정기적인 안전훈련 세션을 가져라. 봐봐, 명령문이야. 우리가 맨 앞에 동사로 시작하는 건 명령문이라고 했죠. 명령문도 역시 주제예요. 지금 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너무 온몸으로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should 들어가 있고 명령문이라서요. 그럼 봐봐. 여기서 안전 이슈가 있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안전훈련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또 4번이라고 마지막 문장에서까지 확인을 해줘, 안 해줘? 그치. 그래서 다른 애들은 요 가운데 거를 다 읽을 때 우리는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선생님 혼자 풀었다면 찍고 이거하고 4번 찍었을 텐데 여기에서 만약 해석이나 좀 불안해서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면 그래도 30초야. 이렇게 시간을 세이브해야 우리가 뒤에 어려운 빈칸 순서 배열 문장 삽입에서 시간을 더 쏟아부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 목표 등급이 3등급이라고 하면 사실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빈칸 순서 배열 이런 걸 아직 신경 쓰지 않고 여기에 시간을 올인해도 돼. 한 1분 잡고 이걸 풀어도 되는데 내 목표가 지금 1, 2등급이라고 하면 여기서 반드시 30초 안에 세이브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랑 4번 문장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역시 한글이니까 여기서 힌트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시작.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풀었고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보기를 분석을 일단 먼저 하는 게 좋아요. 한글일 때는. 여기 보면 엄격하고 공정한 대중매체의 검열이 시급하다. 얘는 검열을 하자는 거죠.
대중매체의 검열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이다. 얘 반대보기야. 뭔가 이렇게 반대보기가 서로 나올 때는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높기 때문에 이거는 꼭 명심해 주세요. 대중매체의 검열에는 TV도 포함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검열을 하자는 내용이겠지? 그 다음에 시청자들은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거는 약간 생뚱맞아. 여기는 계속 검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표현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대중매체 검열을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잠깐만. 그러면 사실 선생님은 여기만 분석해도 뭔가 2번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물론 이게 선생님들이 너네가 모의고사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쉬운 걸 사실 가져온 것도 있는데 요새는 이렇게까지 보기가 쉽게 안 나와. 근데 지금 보면 1, 3, 5번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검열해야 된다. 그죠? 물론 그 안에 굉장히 세부적인 게 다르기는 하지만 근데 2번 혼자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 봐봐. 모의고사는 이의 제기를 할 때 완벽하게 야 이거 정답 이거일 수밖에 없어 라고 끊어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표가 나는 걸 정답으로 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사실 2019년도까지는 이런 문제가 유행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게 추세라서 요새는 이렇게까지 쉽게 안 나온다는 점 알고 있으면 돼요. 나는 2번을 찍고 넘어갈 것 같아. 근데 너네는 지금 뭐야? 이게 정답이라고? 되게 불안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첫 두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정말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censorship of media 이런 게 나왔는데 나 뭔지 모르겠어 하면 봐봐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었잖아. 나 같으면 여기가 대중매체죠. 이게 매체잖아. 그럼 이게 검열일 거라는 생각을 조금은 추론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게 뭔지 몰라도 C라고 해볼게요. 자, C는 포함한다. 어떤 시험과 그리고 북, 책, 그리고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뭔 대중매체겠죠. 그죠?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커뮤니케이션 메디아. 뭐냐면 주어진 또는 대중에게 이용 가능한 이런 커뮤니케이션 메디아를 막는 것을 포함한다. 검열 얘기 맞죠? 시험하고 이런 거를 막는다고 하니까. 그럼 얘는 대중매체. 사실 여기까지만 읽더라도 얘는 안 돼. TV. 왜냐면 여기에 TV는 그냥 이 부속품 중에 하나였잖아. TV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은 그을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됐죠? 여기서는 근데 뭔가 주장이라기보다는 설명이야. 너네가 센서십 오브 더 메디아를 모를 것 같아서 야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보기를 읽고 온 애들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굳이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뭔지 아니까 추론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첫 문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못 얻은 건 두 번째 문장을 읽을 수밖에 없어. 아까 선생님이 요 앞 지문에서는 첫 문장에서 딱 주제가 보였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문장으로 안 넘어가고 마지막 문장으로 확인했잖아. 근데 이렇게 주제가 뭔지 모를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장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당연히 검열이겠죠? 검열은 때때로 넣어져. 어떤 장소에 넣어져. 이거 해석 잘 못해도 돼요. 어떤 그 컨텐츠가 immoral 뭔지 몰라? 선생님도 뭔지 몰라 얘들아. 또는 근데 이건 알아. inappropriate 부적절해. 그리고 injurious 뭔가를 상처를 줘. 어떤 국가 안보에 되게 안 좋은 거 나오는 거죠 지금. 그죠? 이럴 때 얘네를 한대. 이해됐죠? 여기서도 뭔가 정보를 못 얻겠어서 일단 그냥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질러볼게요. 이해되셨죠? 근데 마지막 문장을 가려고 보니까 여기서부터나 시작을 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으면 너무 좋았을 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너네가 해석 능력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를 읽으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간다는 거야. 이해됐죠? 한마디로 검열은 이런 안 좋은 것들에 넣어지는 현상이래. 선생님 그럼 검열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보통 애들은 생각을 하잖아. 그런 순간 망하는 거야. 절대 너네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바로 주제 제목이야. 이해되셨죠? 그런데가 나왔어. 봐봐 얘들아. 이것도 선생님이 어드밴스드 너네 알지? 그걸 꼭 들었으면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하우에버리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메디알 검열 자체가 안 좋은 걸 걸러주는 거잖아. 그럼 뒤에도 좋은 현상을 뭔가 안 좋은 걸 걸러준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역적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 true래. 봐봐.
그런 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역접이 되면서 뒤에 할 말이 나오는 거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 내 마음에. 뭐냐면 오로지 굉장히 적은 뭔가 vulnerable, 뭐 취약하고 어그레션, 뭐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 오로지 소수만. 그래서 정말 내가 명백하게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모든 사람을 이런 이노센트, 뭐 이게 뭔가 이제 부적절한 거겠죠? 부적절한 이런 스릴을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우리 그거 배웠죠? 키베이 프롬 ing 또는 여기 명사도 올 수 있어요. 이런 걸로부터 모든 사람을 막는 것은 명백히 unreasonable. 한마디로 합리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말자는 거죠. 왜냐면 되게 몇몇의 취약하고 공격적인 사람들만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아. 몇몇의.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다수, 맨이라고 해석하면 이거는 또 끝나는 거죠. 이건 소수예요, 소수. 소수만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건 정말 의심할 리 없이 당연해. 근데 여러 사람은 아니야. 다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우리를 막는 건 사실 비합리적이야. 그러니까 대중매체 검열을 시행하는 거 하지 말자라는 의견은 2번밖에 없어. 선생님 하지 말자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1번, 3번, 4번, 5번은 다 검열을 하자는 건데 검열에 대해 부정적인 걸 나타내는 건 2번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2번을 찍어야지. 이렇게 수능 평가원 같은 경우는 너네가 선생님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라는 요소를 내신과 다르게 다 처단을 하기 때문에 진짜 주제만 똑바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쉬운 시험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푸는 거 보면 너네들이 모의고사에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랑 다르게 모든 문장을 선생님이 완벽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죠. 그냥 야 이거 몰라도 돼. 이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 보여 안 보여? 이게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는 스킬인데 너네가 모든 문장에 단어를 막히면 약간 주춤거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도 이런 단어 몰라도 뒤에서 필름이랑 똑같은 거겠네 취급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서도 immoral 몰랐을 때 inappropriate만 알면 어차피 똑같은 뜻이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innocent entertainment of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안 좋은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랑 동의어라는 걸 쉽게 유출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굳이 너네가 모든 문장의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풀 수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 대입파악에서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는 사실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게 너네도 알다시피 지금 여기가 영어야.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풀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로 바로 들어간 다음에 영어 문장으로 오셔야 돼요. 가봅시다. 시작. 예.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여기서는 힌트를 절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몇몇 발달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몇몇 발달 전문가들이 주장을 한다가 처음에 나오잖아. 이게 만약에 문장의 중후반에 나오면 주제랑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다수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첫 두 문장에 나올 때는 이런 경우는 보통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이 사실 많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꿀팁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세요. 이런 부모, 가족,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의 영향은 거의 로스트 아시죠? 일타 이뤄질 것이야. 이해되셨죠? 언제냐면 그 청소년의 친구 그룹이 영향력을 얻게 되면서
될 때 이거 부모들의 영향을 잃을 거야. 자, 그럼 이걸 반박을 하는 내용이 보통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확인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갈게요. 청소년이 되면 부모 영향이 낮아져. 왜냐면 친구들의 영향이 높아서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해석을 못했어. 그럼 뒤에 가면 되죠. 인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뭐야? 예시가 나올 것 같잖아. 앞에서 청소년 부모 영향이 낮아져. 왜냐면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지금 예시를 드는 거죠.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아메리카냐 미국이라는 아주 특정 나라가 나왔다는 거 앞문장을 얘네가 뒷받침해 준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실제로 확인을 해볼게. 정말 그 내용이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그 청소년기는 만나 새로운 가치 그리고 받아 덜 구조적인 것들 그리고 어른들의 가이드를 이어지는 거 맞죠? 자, 그 결과 그러면 난 이걸 안 읽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첫 문장에서 판단을 했다면. 근데 만약에 첫 문장에서 이걸 해석을 못한 애들은 당연히 여기를 꼼꼼히 읽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걸 읽어도 새로운 가치를 만나서 구조적인 것들이나 어른들의 가이드를 나 받지 않아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느껴 강한 욕구를 친구들 사이에 받아들여짐. 너네도 그렇잖아. 친구들 사이에 내가 저기에 소속되고 싶다라는 걸 되게 강하게 느낀다. 그러면 역시 첫 두 문장이 하는 말이 똑같아. 애절 리절트. 결과적으로니까 역시 첫 두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뒷문장에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요게 결이 같은지 안 같은지는 우리가 마지막 왜냐면 선생님 역접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읽어야 되겠죠? 어른 그 부모님들인데 어떤 부모님이냐면 그들의 10대 활동 여기선 그들에는 당연히 어른들의 10대 그러니까 어른들의 자녀겠죠? 이 부모님들의 자녀의 10대 활동을 모니터 감시하는 걸 계속하고 되게 열려져 있고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유지하려고 계속하는 어른들인 거야. 이해됐죠? 이거 구조 분석이 만약에 어렵다면 굉장히 힘든 문장이었죠? 여기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are likely to 뭐뭐 하고 싶어 한다.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죠?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10대를 굉장히 어떻게? 성공적으로 내비게이트 이거 네가티브 아니고 내비게이트예요. 내비게이션이 뭐냐면 길을 찾아주는 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잖아. 그들의 10대 아이들을 내비게이트 방향을 지도하는 걸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해됐죠? 한마디로 이거는 갑자기 여기서는 부모의 영향을 낮아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매일 모니터하고 그들을 이제 막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그 부모들만이 10대를 성공적으로 항해해주고 방향성을 지도해주는 걸 성공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요 안에서 읽지 않아도 역접이 한번 일어났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뭐야 왜 갑자기 흐름이 바뀌어 라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반드시 마지막 문장을 내가 왜 읽어봐야 되는지 알겠죠? 근데 그건 요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일단 나 같으면 여기서 끝내고 바로 여기 보기로 갈 거지만 역접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정답은 바로 여기서부터 돼. 그러면 여전히 그 청소년에게 중요해? 너네 그 부모가 여전히 중요해? 그 답은 절대적으로 예스야. 절대적으로 예스야. 중요하대.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를 역접시켜놓고 우리한테는 부모님들의 영향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가져가야 돼. 그쵸? 말도 안 되지. 부모와 아이 사이에 뭔가의 그 영향력인데 부모, 아이 이런 말이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건 될 수 있지. 어린아이들, 아니 그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니죠? 이걸 또 헷갈려 하면 안 돼. 증가시키는 방법을 서술한 게 아니라 왜 중요한지 안 한지만 나타난 거기 때문에 방법들, 여기 방법들이 나온다는 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너네 애랑 잘 소통할 수 있어를 나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 difficulty. 가르치는 거에 difficulty. 뭔가를 가르친대. 여기 감정 컨트롤을 애들한테 가르친다는 내용이야? 아니지. 부모가 영향력이 세다는 거야. 아니야. 다양한 시도 피하기 위한 배제를. 이거 절대 아니죠. 부모와 아이 사이의 얘기니까. 그럼 정답은 5번. 그럼 5번이 맞는지 볼게요.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 보이시죠? 청소년 시기에 끝. 쉽죠? 지금 선생님이 풀라는 이 순서대로만 딱 풀면 시간도 세이프할 뿐만 아니라 사실 너네들이 주제 문제 일치불일치는 아닌데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풀 때는 요 가운데 걸 읽으면서 너네가 길을 되게 헤매는 경우가 있거든. 차라리 아싸리 선생님이 말한 데서 정답을 뽑아내는 능력을 계속한다면 헷갈릴 일도 없어. 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 때문에 네가 정답을 헷갈리는 거야 너네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6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네, 그만. 오늘 좀 짧게 끊었어요, 선생님이. 자, 웻랜드. 웻랜드가 나 뭔지 몰라요. 그냥 W라고 할게요. 웻랜드는 놀랍지 않게 당연하게 이런 거 부사구니까 우리 지우라고 했잖아요. 아, 뭔가 땅에 젖은 지역을 우리가 웻랜드라고 한대요. 그러면 약간 습지라는 게 떠오르는 애들은 그냥 습지라고 하면 되고 그냥 젖은 땅 이렇게 가도 돼요. 해석상 습지라는 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20세기 내내 그들은 뭔가 숙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겠죠. 여겨져 왔어. 설마 이 해석을 못하면 사실 진짜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텍스를 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이렇게 푸는 방식을 알면 뭐예요? 만약에 여기서 해석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야. 이해되셨죠? 좋은 땅에 쓰레기라고. 뭔가 마이너스죠? 그죠? 그리고 발달시켜 왔어. 골프장으로. 그리고 쇼핑센터로. 그러면 얘네는 지금 필요가 없는 애들인 거야. 왜냐면 그냥 좋은 땅에 쓰레기, 뭔가 쓰레기 처리하는 애들 같죠? 그리고 골프장으로 발달시켰고 이거 다 지금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보이시죠? 근데 이러한 여기서 갑자기 역접이 일어나기 시작해. 됐죠? 여기는 선생님이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보고 갈게요. 원래는 첫 두 문장 한 다음에 마지막 하는 게 맞는데 마지막이 너무 중요해서 이러한 관점은 미스테이크래. 한마디로 여기를 이제 내가 역접을 시키겠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예시니까 요거에 대한 반대 관점이겠지. 요 앞에서는 습지는 되게 안 좋고 뭔가 필요 없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이제 뒷문장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뒷문장이 어마무시하게 길어. 이만해. 한번 가볼게요. 이것은 그것 때문이다. 할부일. 뭔가 앞에 할부일이 계속 나오잖아. 예시겠지. 그죠? 다뤄왔고 발달시켰어. 습지를. 얘는 모르겠어. 얘가 허락한대. 그 웻랜드가 계속 만져지지 않게 있도록 허락하는 동안에 계속 이거를 발달시켰다는 거죠. 웻랜드를. 웻랜드는 역할을 한대. 수행을 한대. 굉장히 큰 이거 나 모르겠어. 스펀지 역할을 한대. 이걸 우리가 뭐야 스펀지 역할을 뭐 한다는 거야 할까봐 요 콜론 두 개 있잖아. 요게 되게 중요한 표시인 게 뒤에 내가 그거를 부연 설명해 주겠다는 신호탄이거든요. 빠르게 흡수해. 워터의 아주 큰 양을 홍수로부터 범람하는 강으로부터 이 물을 흡수를 하니까 뭔가 홍수가 일어날 때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요 워터를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야. 안전하게 흘러가도록 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웨트랜드가 굉장히 플러스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걸 여기 역접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가볼게요. 발달해서 뭔가 상충하는 관점. 이런 단어 모르면 사실 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단어 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뭔가 야 웨트랜드 습지 유지해야 돼. 아니야. 습지 버려야 돼. 이런 VS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X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추럴 자연적인 재앙에 대항한 방법들. 아니죠? 이거 습지에 대한 얘기하는데 방법 들이면 습지 외적으로 여기 물론 뒤에
홍수 범람했을 때 웨트랜드 한마디로 습지의 역할이 나오긴 하지. 근데 방법들이라는 건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재앙이 나타났을 때 습지 말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는 구조가 아니면 이건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습지가 사라지는 것을 복구하는 방법. 아니죠. 이거는 그냥 유지해서 습지 역할을 우리가 이렇게 남겨두자라는 내용이지 웨트랜드가 사라지고 있어. 우리 그거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내용 아니니까 이거 X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습지를 파괴된 습지는 뭔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왜 습지가 파괴되고 있나? 이거 물어보는 거야? 헤비레인 때문에 웨트랜드가 파괴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 헤비레인을 웨트랜드가 상충시켜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거 웨트랜드는 효과적인 범람의 방지책이다. 요게 정답이지. 정확하게 마지막에 똑같이 나왔잖아. 그리고 너네가 요거 있을 때 해석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거 그냥 는 또는 is로 해석하세요. is. 웨트랜드는 효과적인 범람의 예방책이다. 요렇게. 오케이? 자,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네, 이거는 아마 앞에 영어를 풀다가 풀어서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 풀어보시고. 자, 여기도 역시 당연히 어디서 풀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여기요 라고 얘기하는 애도 혼나요. 여기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한글이기 때문에 유아의 운동능력 발달은 유아의 발달에 기여한다. 운동능력 발달이 나오나 보지? 그리고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 지적 호기심, 부모의 관심, 유아의 균형 있는 신체 발달, 주변 환경의 변화는 유아의 운동 능력을 발달, 유아는 시행착오를 통해 공간 지각 능력 발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첫 문장을 가볼게요. 부모님들은 굉장히 빨라. 이거 알리는데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그들의 유아들이 그 고개를 들고 도달한다면 뭔가 오브젝트에 도달하거나 그리고 그 스스로가 굉장히 앉거나 혼자 걷는다면 그걸 우리 알린다는 건데 그거 우리 그런 애들 있잖아. 막 친구가 동생이 막 일어나서 손뼉 치거나 엄마라고 얘기하면 주변에 막 우리 딸 이거 했다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열정인데 이러한 성취 이걸 몰라도 돼요. 모토 이거 사실 동기인데요. 이런 동기 성취에 대한 부모님들의 열망 한마디로 아이들이 앉거나 고개를 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모님들의 열망은 단순히 이렇게 잘못 배치되는 것만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너무 당연하다는 거야. 사실상 그들이 초석이래. 발달의 초석이래. 여기서 그것들은 당연히 요거겠죠? 성취들. 한마디로 아이들이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기의 성취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첫 두 문장에서 사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 뭔가를 해냈을 때 엄마들이 되게 좋아해. 근데 이렇게 엄마들이 좋아하는 이런 동기 발달 자체가 아이들의 발달이 또다시 도움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환경이 성취되는 것을 컨트롤하는 방법들은 아니다. 여기구나. 환경을 컨트롤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성취될 때 모토 발달은 제공한다. 유아에게 뭔가 능력과 매저처리 이것도 약간 능력이거든요. 얘네 두 개가 똑같은 말이야. 능력과 능력의 감각을 기르는 걸로 이해되셨죠?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아까 헤드업하고 애가 앉았잖아.
그게 환경을 컨트롤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얘가 얻었을 때 이런 동기 발달, 이 동기 발달이죠. 얘는 제공한대. 아이에게 또 다른 능력의 감각을. 그리고 그것은 contribute, 기여한대. 중요한 방식을 아이들의 지각적이고 지각적인, 얘도 똑같은 말이야.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 세상에 대한 이해의 지각적인 발달을 제공한대요. 자, 그럼 가볼게요. 사실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이 문제들이 애들이 많이 틀린 게 막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 근데 마지막 문장에 보면 부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이 환경에서 얻어지는 자기 몸을 컨트롤하고 이런 게 또 다른 능력을 키워내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사실 부모에 대한 내용이 첫 두 문장으로 이렇게 잡아낸 애들은 다 틀린 거죠. 이해되셨죠? 주변 환경의 변화, 이것도 애들이 이 마지막 문장을 읽고 착각하기 쉬운 게 이게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컨트롤. 뭔가 주변 환경이 있는데 이걸 아이가 바꾼다는 거지. 이 세상이 바꾸는 걸 아이가 적응해가는 내용이 아니야. 아이가 오히려 바꾸는 거죠. 됐죠? 그래서 4번도 아닌 거야. 5번, 유아는 시행착오를 통해 공간 지각 능력. 여기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건 만약에 이 단어를 몰랐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 단어는 그냥 지각적인, 인지적인,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크게 한다는 내용이지 공간 지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정답은 1번과 가장 가까워요. 유아의 운동 능력 발달, 당연히 운동 능력 발달이지. 환경을 지금 컨트롤 한다잖아. 그거는 다른 발달에 기여한다. 요게 맞아요. 그리고 이걸 만약 내가 파악하지 못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끊어내지 못했다고 하면 여기를 읽고 가져갈 수밖에 없어.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8번 한번 가볼게요. 시작. 네, 그만할게요. 이것도 여기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아마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가 가장, 최근의 트렌드랑 마찬가지로 보기가 어려웠어. 자, 그럼 가볼게요. 1990년대에 노르웨이는 소개했어. 산소세를. 이거 만약에 칼본텍스를 모르더라도 이거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네 CT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에너지로부터 오는 방출에 대해서 탄소세를 분과했어. 그리고 그것은 격려하는 것처럼 보였어. 환경적 혁신을까지. 그러면 뭔가 탄소세가 되게 좋은 거, CT가 굉장히 좋은 거나 보다라고까지 여기는데 갑자기 두 번째 문장에 하우에버리 나오면서 이거 좋지 않은 거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기대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어. 뭔가 안 좋은 상황이겠죠. 그들이 이 탄소세의 접근을 되게 글로벌리, 한마디로 세계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어. 오케이? 그럼 일단은 나 같으면 요 뒤에 봐봐. 보기만 해도 어려운 단어 너무 많아서 그냥 뒷문장으로 아싸리 가자.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갈 것 같거든요. Such similar country. 이러하게 비슷한 country, 나라들은 이거를 동의하지 않았어. 뭐 탄소세를 동의하지 않았겠죠? 동의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적은 욕망이 있어. 이거를 하는데 광범위하게 더 다양한 나라에 그 나머지 나라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그 탄소세를 만약에 얘네가 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하는 데에는 되게 적은 욕망이 있다는 거야. 되게 적게 바란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탄소세를 하는데. 왜냐면 광범위하게 우리는 세계적으로 아까 이거를 적용시킨다고 했는데 굉장히 나머지 세계 부분에서
다양한 나라들이 이거를 하는데 되게 적은 욕망이 있다는 거야. 얘네가 이 어그리먼트를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적용을 못 한다는 내용이죠. 왜냐면 나라들마다 이거를 어그리먼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을 내가 잘 모른다. 그럼 가운데 거를 읽는 거야. 이해돼? 그럼 선생님 가운데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 사실 너네가 읽다 보면 아, 이 말이 왜 나왔는지가 이해되거든. 어떤 나라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게 굉장히 얘네들한테 이득이 있어. 근데 다른 나라는 이득이 없어. 오히려 손해야. 그래서 요 마지막에 similar, such similar country는 당연히 이득이 없는 나라겠지. 요런 나라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한번 여기서 뽑아보면 당연히 탄소세 부과에 어려움이겠죠.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이득이 있고 어떤 나라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탄소 방출을 줄이는 거는 지구를 구하는 거다. 아니죠. 요거는 상식으로 푼 거야. 절대 아니고. 두 번째, 치명적인 탄소 방출로부터 출구는 없다.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게 나오려면 위에 내용이 뭐여야 되냐면 탄소 방출에 대해서 우리한테 안 좋은 점을 소개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탄소세가 나오기 시작했어. 탄소세인데 a long way to go. 가기에 먼 길. 갈 먼 길. 뭔가 어렵다는 내용.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석이 잘 안 돼도. 탄소 방출. 내 뒷마당은 아니야. 이거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뒷마당에는 탄소 배출하면 안 돼. 라는 뜻이에요. 그거 아니잖아. 탄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속되는 갈등. 여기만 보고 이제 애들이 이건가? 하는데 텍스 페이퍼 대 콜렉트. 뭐야 이게 탄소세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3번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걸 어렵다고 얘기를 했냐면 너네도 지금 느꼈을 거야. 여기 해석이 기가 막히게 어려워.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이런 해석 자체가 되게 어렵게 나오고 특히 내신을 니네가 많이 틀리는 이유가 당연히 내신에서 나오는 지문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주제를 못 파악한 애들은 없는데 여기 보기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말은 뭐냐면 사실 단어를 모르는 거야. 또는 구조에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해석이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은 이제 없도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요것도 선생님이 지금부터 1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네, 그만하시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질문 볼 게 없어요. 힌트로. 그래서 여기 먼저 갈 텐데요. 대부분의 유럽에서 많은 비즈니스 클래스들 어거스트, 8월 달 동안에 요게 많이 접근해 온다. 사람들이 베케이션 하면서 휴가 하면서 요 8월 달 동안에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 끝. 이게 만약에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됐으면 뒷문장 두 번째 문장까지 읽을 수 있잖아. 유러피안들, 유럽 사람들은 믿어. 이것은 시기라고. 어떤 시기냐면 이거 구조 또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거 보이시죠? 그들이 보내야만 하는 시간이라고. 사람들과 가족들과 또는 어떤 개인적인 활동에 종사해야 되는 시기라고 믿어.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되게 가까이 온다라는 거죠. 8월 달에. 이 시기에 가족들하고 여행해야 되고 개인적인 활동, 한마디로 여가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참여해야 된다는 시기로 믿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요. 여기까지 봤어요. 마지막 문장 가야죠. 여기서부터요. 유러피안. 한마디로 유럽인들에게 그들의 그 휴가 시간은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 한마디로 휴가 즐긴다는 내용이죠. 일 안 하면 베케이션도 없어. 이거는 일을 강조하는 거야. 일을 안 하면 베케이션도 없다니까 일해라. 그럼 너 베케이션 줄게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유럽인들에게 휴가 기간은 굉장히 중요해를 찝어줘야 되는 거죠. 잠 나오는 순간 끝이지. 베케이션 내용인데 그 다음에 유럽에
다양한 페스티벌? 휴가인데 잘 모르겠어. 이거는 일단은 세모를 치고 갈게요. 유럽에게 베케이션은 중요하다. 그쵸? 뭔가 4번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유럽은 굉장히 대다수의 유명한 베케이션 사이트이다.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같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4번 아니면 3번일 것 같잖아요? 자, 근데 정확하게 정답을 잘 모르겠어. 왜냐면 여기가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만약 베케이션에 대해서 계속 페스티벌이나 베케이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글이었다면 보기가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위에를 한번 읽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위에를 읽어볼게요. 프랑스에서는 대다수 같이 있다. 그들의 베케이션 시간이. 그리고 계속 일하는 거는 퍼펙트하지 않아. 만약에 여기가 페스티벌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선생님이 바로 이제 3번을 찍었을 텐데 아니네. 그냥 프랑스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휴가에 되게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사실 너무 쉬웠던 문제였던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 한번 풀고 갈게요. 11번은 선생님이 봤을 때 아직 풀기는 조금 어려워서 우리 10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시작. 자, 이제 풀어봅시다. 요것도 역시 여기서부터 19세기에 결정적인 운동은 일어났어. 사람들이 광고하고 그리고 저널리즘, 한마디로 저널리즘 뭔지 알죠? 언론이 뭔가를 발견했을 때 그 보도하는 뭐냐면 그들의 스토리를 프레임 이렇게 가둬두는 거죠. 그리고 어필하는 거. 두려움으로 이제 이거를 어필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관심을 잡아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굉장히 결정적인 운동이 순간이 발생했어. 운동이라는 것보다 여기 순간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사람들이 이런 저널리즘이나 이런 광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뭘 발견했냐면 그들의 스토리나 그들의 두려움을 어필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그 관심을 이렇게 딱 확 캡처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저널리즘이나 광고업자들이 발견했을 때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난 거야. 뭐지? 뭘 얘기하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문장 가야죠. 이것은 감정이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저항하고 그리고 지배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감정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바꿔왔어. 우리의 관심을 새로운 가능한 자원으로. 긴장의. 한마디로 우리가 계속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어필하고 프레임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확 몰입을 하니까 얘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특징을 이용해서 긴장감이라는 이런 새로운 가능한 소스를 계속 우리한테 던져준다는 거죠. 이 컴마는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할까봐 뒤에서 나열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를. 근데 이거는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뒷문장 여기서부터 갈 건데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죠? 그럴 바엔 여기를 읽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거 다 몰라요? 이해되셨죠? 이것도 선생님 몰라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 그들은 줄 수 있어 왔다. 우리에게 감정을 어떤 감정이냐면 꾸며주죠. 우리가 나약한 피조물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계속 줬다. 우리한테 정말 겁줬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 위험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우리는 되게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계속 줬어.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라도 무한하게 굉장히 안전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살지라도 다른 우리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살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 안전 위험에 가득 찬 환경에서 우리는 이런 연약한 이 생명체라고 우리한테 계속 느끼도록 계속 느낌을 준 건 바로 이 언론사라는 거야. 그들의 도움으로, 여기서 도움이라고 해서 언론사를 플러스로 보면 안 돼.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긴장감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도움은 마이너스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계속 긴장감을 주고 우리 계속 연약한 존재다라고 심어준 게 바로 얘네라는 거야. 왜냐면 얘네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의 관심과 몰입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이건 살짝 어려웠죠. 근데 11번은 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너네가 멘붕에 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거는 살짝 지나치고 사실 근데 뒤로 갈수록 되게 어려워지는 거 느껴지죠. 근데 뒤로 갈수록 최근 모의고사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요 정도까지는 니네가 풀 수 있어야 2021년도 아마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3월 달에. 그러면 1번 현대 저널리즘의 위기. 이건 위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얘네가 왜 안 좋은지, 나쁜 점, 부정적 영향이겠죠? 인간 두려움의 다양한 원천이 아니라 다양한 원천이면 얘네가 왜 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언론사 때문이라고 하는 거잖아. 한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사람들의 긴장감에 미디어의 이용 착취 3번. 너무 정확하잖아. 그죠? 그리고 광고와 언론사의 중요성 아니죠. 여기선 차라리 마이너스로 나오시니까 이런 단어가 여기 겹쳐지면 너네는 무의식적으로 이걸 쓴단 말이야. 아니야. 절대 아니고 현대사회에서 나약한 자연, 인간 삶의 나약한 자연. 이거는 인간이 나약한 건데 인간 삶에서의 나약한 자연이니까 이건 절대 아니지. 바뀌었잖아. 정답은 3번.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대입파악만 계속 한 9문제를 쭉쭉쭉 풀었는데 사실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단어나 해석력이나 구조가 안 잡히는 애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니네가 앞으로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당장 3월달부터 이런 문제들을 접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 건 사실이야. 선생님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2017년도부터 2020년도 3월, 6월, 9월, 11월 달에서 좀 쉬운 유형의 문제만을 뽑아낸 거기 때문에 요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늘까지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틀린 문제는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